오늘 또 고맙습니다. 송광정철의 가사 관동별곡입니다. 사실 가사 중에 관동별곡만 잘 이해하면은 다른 가사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영상 자료로 전편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원래 수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풍경을 통해 보여주는 송광정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잡입니다. 풍경을 통해 보여주는 송강의 마음. 임금에 대한 그리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에 대한 자부심, 정철, 관동, 별곡, 해석.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금강, 예금강, 해금강, 우리 금강산을 내륙 쪽에 내금강, 또 바깥쪽에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눈 겁니다. 해금강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후 그 풍경과 자신의 소감을 읊은 노래입니다. 감탄사, 대꾸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가사 작품 중에서도 대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고어라서 어렵습니다. 요즘은 거의 번역에 가까운 내용이 나오지만 그래도 관동별곡 정도는 고어를 이해해 놓으면 도움됩니다. 그러나 10여 편만 본문 중심으로 정확히 공부하면 어떤 작품이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안축의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또 정철의 송민곡, 정철의 사민곡, 백광홍의 관서별곡, 이런 작품들은 함께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송광정철의 삶과 문학 만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제 블로그에 송광정철의 삶과 문학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은 도움됩니다. 우리 사실은 금강산을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산 금강산은 물론 강원도 절경 관동팔공도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1만 2천 봉이 보이는 정선의 금강형도로 금강산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금강산이 이렇답니다. 정선이 대단한 화가죠. 관동팔경은 옛날 강원도의 동해안의 8군데 명성지로 총석정, 참일포, 정관정, 영포대, 죽서루, 낙산사, 망량정, 월성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 총석정과 삼일포는 북한에 있어서 만날 수 없죠. 저도 나머지는 정관정, 영포대, 죽서루, 낙산사, 망량정, 월성정은 만나봤습니다. 혹시 앞에 나온 내용이 총석정과 삼일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철이 봤던 나머지 남쪽에 있는 관동 8경 중에 정관정, 영포대, 죽서로, 낙산사, 망령정, 울성정은 제가 자전거 타고도 가고 차 타고도 가고 이래 갔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절경입니다. 여행을 한번 가봐도 좋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정철이 45세가 되던 선조 13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한 내용을 노래한 기행가사입니다.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본사를 또 나누어서 4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관찰사로서 선정에 대한 포부와 연군의 정을 드러내는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개인적 자아가 아니고 사회적 자아의 모습이죠. 동시에 자연에 동화되어
신선이 되고픈 개인적인 자아의 욕망. 요거는 자연동화되고 살고 싶다, 신선이 되고 싶다. 이거는 개인적 자아가 되겠죠. 그리고 두 자아 사이의 갈등과 해소 과정. 뭐, 자연인으로 사는 것하고 사회인으로 사는 것하고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현대인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표현 측면에서는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풍경 묘사와 아름다운 순우리말 표현,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서울, 양주, 여주, 원주, 춘천, 철원, 회양, 금강산, 통천, 고성, 간성, 양양. 요 고성, 간성, 양양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강릉, 삼척, 울진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견문과 보고 들은 것을 견문이라 합니다. 자신의 감상을 통해 관동 지방의 경치를 예찬하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전라남도 창평군에 거하고 있다가 요 송강정이 있는 곳입니다. 강원도 관찰소로 부임하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또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 개심대, 해롱소, 불정대 등 내금강의 뛰어난 경치가 나타나고 한영류, 청석정, 삼일포, 의상대, 경포, 죽서로, 망향정 등 외금강과 해금강, 동해안의 유람으로 동해안 유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적 갈등, 사회적 자아와 또 개인적 자아죠. 갈등의 해소와 내민 사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물론 전라도 장평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서울에서 양주, 원주, 춘천, 철원, 회양, 또 금강산, 통천, 고성, 간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망향정, 평해, 월성정까지 여정이 굉장히 많죠.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가사로 표현한 정철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기행문의 요소는 여정과 견문과 감상입니다. 기행문은 모든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갑니다. 여정은 여행의 과정과 일정이고요. 견문은 보고 들은 것이죠. 감상은 생각이나 느낌. 특히 이제 여행지에서 어떤 서글픔이 나타나면 우리 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행문의 요소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있는데 관동별곡도 기행문이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 다 나타납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정과 관동 발경입니다. 여정은 창평, 담양입니다. 담양의 창평, 한양, 서울, 평구역, 흑수, 섬강, 치악, 이건 원주고요. 소양강, 중천, 공주, 철원, 회양, 금강산, 관동 팔경, 금강산, 만폭동, 관동 팔경, 또 금강산, 관동 팔경, 금강산,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 개심대, 활용소, 불정대 등이 여정입니다. 관동 팔경은 총석정, 삼일포, 청간정, 의상대, 경포대, 죽서로, 망향정입니다. 참 이런 여행을 우리가 요즘 가서 봐도 참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요. 송강정철이 참 대단합니다. 감상의 초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의 정이 드러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영군의 정이 드러나는 부분도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는 헌정의 포부가 드러나는 부분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부분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상하기입니다. 국어공부의 출발은 교과서 읽기라는 것, 본문의 이해라는 것 강조하면서 송강정철의 관동별곡 해설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고문이나 뭐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다를 우리가 100%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10편이라도 정확히 읽으면은 나머지 것은 저절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강호는 자연이죠.
그 병은 강호에 있는 병은 우리 자연을 좋아하는 병입니다. 이때의 병은 버릇이라고도 하는데요. 좀 한자성어로 천석고항, 천석도 자연입니다. 그 천석에 천석이 아프다. 천석고항이고 연하고질, 연하도 자연입니다. 자연을 좋아해서 생기는 병을 천석고항, 연하고질이라고도 합니다. 중림은 대나무 숲입니다. 지금도 담양에 가면은 중록원이 있죠. 대나무가 많습니다. 그 대나무 숲, 담양군 창평인데요. 여기가 정철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죠? 송광령이 있는 곳입니다. 대나무 숲, 전라도 담양군 창평. 근데 이렇게 대관로한 것은 여정입니다. 앞에 여정을 정리를 전체를 했는데요. 중림, 창평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요거는 자연 친화와 은둔 사상이 드러납니다. 그 배설하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머물러 있잖아요. 정철은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 담양이었습니다.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대시니, 관동 800리는 강원도 대관령 동쪽, 지금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방면, 방면은 우리 관찰사의 소임입니다. 어려운 말로 방면지임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관찰사의 소임을 맡기시니 임금 내한테 관찰사로 임명했죠. 의와 성인이야 가리록 만극하다. 임금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그지없다. 의와 영탄법에 쓰였네요. 감탄사 계시니까요. 연추문 들이다라 경해남문 바라보며, 연추문은 궁궐 경복궁 서쪽문입니다. 글로 달려 들어가 경해로 남쪽 문을 바라보며, 자, 경해로 남쪽 문은 요즘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을 바라보며 바직하고 물러나니, 들어가서 서쪽문으로 들어가서 임금께 인사하고 허락받고 이제 경해 남쪽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옥절이 알패 섰다. 자, 옥절은 임금이 주는 신표입니다. 임금이 내린 신표로 네 이제 관찰사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부분 보면 굉장히 빠르죠. 연초문 그 서쪽 문으로 들어가서 남쪽 문으로 나왔다. 그 관찰사로 임명받은 기쁜 마음을 중간과정을 생략했죠. 생략법을 사용해서 경쾌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평구역, 여정이죠. 평구역은 춘천과 원주로 가는 길목의 역입니다. 양주라 합니다. 흑수는 한강상류 여주입니다. 지명이다, 그죠? 흑수로 돌아더니 여기도 굉장히 속도가 몇 개 전개되죠. 섬강은 원주의 한강 상류가 섬강입니다. 어디매우 치악이 여기로다. 치악은 원주죠. 자, 섬강은 어디매우 치악이 여기로다. 자,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이거 대꾸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요. 여기도 보면은 감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감탄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디매우 물었죠. 치악이 여기로다. 답했죠. 문답법으로 속도감 있게 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임의 여정이고요.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로 든다 말고, 소양강은 춘천에 있는 강이죠. 이게 내려가는 물이 다 임금 계신 서울로 간다. 이 소양강을 보면서 또 임금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도 서울로 간다. 이런 부분이 연군의 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사. 고신거국은 임금을 떠난 외로운 신하죠. 신하,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 임금을 떠난 외로운 신하의 백발도 하도할사. 그 자신은 물론 임금의 사랑을 받고 관찰사로 떠나지만 이거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로 지금 표현한 거다, 그죠? 백발도 하도할사. 이 백발은 왜 생기냐면 우리가 걱정만 하면 백발이 생긴다 하잖아요. 나라에 대한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하도할사 영탄법이죠. 이게 우국의 정이 드러난다, 그죠? 요 위에는 연군의 정이고 여기는 우국의 정이 드러납니다. 동주 밤 겨우 세워 북간정에 올라가니, 동주는 철원입니다.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우고 북간정은 정자입니다. 철원 북쪽에는 정자에 오르니 경치가 좋겠죠.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벨이로다.
원주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 보일 수 없잖아요.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바로 임금을 상징하겠죠. 북한산 제일봉, 임금이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이것도 연군의 정이죠. 임금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임금 좀 보고 싶다. 선조 임금이 사실은 그 신하들을 굉장히 잘 이용했다고 할까요? 아주 좀 나쁜 임금이죠. 아주 나쁜 임금인데, 우리 뭐 조선의 선비들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또 가장 중시를 했으니까 뭐 항상 이런 표현을 했겠죠. 공황 대걸태 오작이 지적이니, 공황은 궁예지 않습니까? 후삼국시대 궁예의 대걸에 오작이 오는 까마귀고 까치죠. 까마까치가 지적이니 저 세월에 무상감이 드러나죠. 옛날에는 대궐인데 까마까치가 놀고 있더라. 천고 흥망을 안한다 모르는다. 천고 오랜 세월 흥하고 망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좀 진짜 무상감이다, 그죠? 역사의 무상감.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한자성가 맥수지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 풍수지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리는 익었는데 보리를 펼 사람이 없다. 왜? 전쟁 때문에 좀 피난을 가서 펼 사람이 없다는 것. 그 나라를 잃은 슬픔을 맥수지탄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양, 회양 내 이름이 마차와 같다 시고 회양은 강원도의 옛날 이름이 회양이랍니다. 이 회양이 중국 한나라의 지명인데요. 한나라의 회양 땅에서 좋은 정치를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공교롭게도 같구나. 강원도 옛날 이름이 중국 한나라의 회양과도 공교롭게도 같구나. 급장유라는 사람이 선정을 펼친 회양이 그 옛날 그 중국의 이름이 이 강원도 이름과 같구나. 급장류가 선정을 펼쳤듯이 나도 여기서 선정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급장류 풍채를 고쳐하니 볼 게이고, 급장류는 중국의 관리잖아요. 풍채는 위험 있는 모습을 다시 아니 볼 게이고, 다시 봐야 할 거다. 내가 바로 급장류처럼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급장류처럼 선정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죠. 이게 이제 관리, 목민과는 관리인데요. 관리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요즘 뭐 전부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관내 순력과 관찰소로서의 선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사인데요. 관찰사 부임과 선정의 포부가 드러납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영중은 감령 아니죠. 그 요즘 말하면 도청입니다. 도청에 일이 없다. 태평성대다. 뭐가 들으면 내가 정치 잘했다는 거죠. 시절이 3월이다. 3월은 딱 놀러 가기 좋을 때죠. 때가 봄이다. 작자 자신이 선정을 펼쳐서 도내가 평안하다는, 강원도가 평안하다는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화천 시내길에 풍악으로 뻗어 있다. 화천은 강 이름입니다. 시내길이 풍악. 풍악은 우리 금강산은 봄에는 금강이고 여름에는 복내고 가을에는 풍악이고 겨울은 개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풍악은 가을이잖아요. 근데 지금 봄인데 이렇게 표현했죠. 풍악은 금강산의 가을 명칭이지만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가을처럼, 봄도 가을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짚어. 행장은 여행할 때 채비, 거의 뭐 복잡하게 짐을 안 챙기고 가볍게 석경, 석경은 돌이 많은 오솔길에 지팡이를 짚고 요즘 말하면 등산 스틱이죠. 스틱을 짚고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백천동 금강산이 지명이고요. 곁에 두고 만폭동은 폭포입니다. 폭포에 들어가니 은같은 무지개 옥같은 용의 처리. 요거 대꾸네요. 은은 온간염은 은같은 무지개잖아요. 자, 은의 온간염은 무지개고요. 옥같은 옥의 온간염은 무지개고 무지개의 온간염은 또 폭포가 되죠. 자, 옥은 온간염이고 옥의 이건 뭐든 용의 처리가
옥의 원관념은 용의 철입니다. 용의 철이고 옥의 원관념이고, 이거의 원관념은 또 폭포입니다. 전부 폭포입니다. 그죠? 똑같은 무지개 직유법이고, 또 은유법이 써 있습니다. 똑같은 용의 처리, 무지개 용의 처리는 은유법입니다. 똑같은 무지개는 폭포잖아요. 용의 처리는 폭포잖아요. 은과 옥은 무지개와 용의 처리 보정관념이죠. 이렇게 해서 직유법, 은유법이 막 쓰였습니다. 복합비교죠. 또 요건 또 비슷한 구절이 나열된 대꾸법이 됩니다. 아름다우면서도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입니다.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잦았으니, 섣돌며 섞여서 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에 깔렸으니, 심리에 퍼졌으니, 폭포 소리가 굉장히 세다. 그죠? 심리 밖에서 폭포 소리가 들린다. 들을 때란 우레러니 본이난 눈이로다. 들을 때는 우레 소리던데 보니까 눈과 같다. 보니까 눈과 같다. 우레의 운관념은 폭포 소리가 되겠죠. 눈의 운관념은 폭포입니다. 그죠? 폭포가 이제 포말이 나는 거죠.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더니, 이거 원경인데 청각이고요. 멀리서 들을 원경, 청각이죠. 본이나 가까이서 보니까 눈과 같거나 근경, 시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만폭동 폭포의 장관입니다. 금강대 매누층에 선악이 삭히치니, 금강대에 또 올라갔습니다. 석벽이죠. 이건 뭐 대라고 뭐 어떤 정자가 있는 건 아니고 높은 곳을 대라고 합니다. 선악은 신선이 타고 논다고 하는 학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신선사상, 도교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유교 사상도 나타나죠. 춘풍 옥벽성에 첫잠을 깨뒀던지, 춘풍 지금 봄이잖아요.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웠던지, 학이 첫잠을 깨웠던지. 요거는 그 옥적성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아름답게 표현한 미화법입니다. 또 이건 또 은유법이고요. 깨웠던지,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아왔더니, 호의 현상은 학입니다. 호의는 뭡니까? 호의는 흰 저고리고 현상은 검은 치마죠. 그 학의 모습을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로 표현했다. 그죠? 그 몸뚱이가 희고 날개 끝은 검은 학입니다. 반공, 공중에 선악의 모습을 의인하였고요. 반공, 공중에 솟아오르니, 학은 옛날부터 이제 신선과 연결시킵니다. 서호의 주인을 반겨서 넘나난 듯. 서호의 주인은 인포라는 사람인데요. 송나라 시인 인포인데, 인포는 인포를 학이 이제 인포를 반기면서 넘나 노는 듯.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인포는 학을 뭐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신선 같은 사람을 살았는데, 내가 마침 인포인 줄 알고, 내가 신선 같은 삶을 사는 인포인 줄 알고 학이 나와서 반긴다는 그런 뜻이죠. 인포가 서호에 숨어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신선의 삶을 살았죠. 내가 마치 그런 신선인 줄 알고 여기 학이 반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작자 자신을 신선에 비기고 있습니다. 그 신선적 풍모가 드러납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금강대에서 신선적 풍모입니다.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이건 봉을 이름입니다.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그 만폭동 입구에 솟아있는 향로처럼 생긴 작고 큰 두 봉우리를 굽어봤다는 거죠. 정량사 지낼 때 고토올라 앉잔말이, 정량사는 절입니다. 금강산은 절이고, 지낼 때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데 다시 올라 앉았더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배나다. 여산은 중국의 명산의 참모습입니다. 중국의 명산의 참모습입니다. 그 중국의 명산 여산보다가 여기가 더 낫다. 여기서 다 보이는데 여기가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여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비기고 있습니다. 소동파가 서림사벽시에서 여산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우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 이 부분은 다른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조화옹은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거나 그만큼 아름답게 꾸몄다는 뜻입니다. 영탄법이죠.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산봉우리들이 날고 뛰고 섰고 솟았다. 거든 마나 요런 게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죠.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입니다. 그 봉우리 날고 뛰고 섰거든 솟고 이렇게 하죠. 화류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 같은 거고 화류법은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또 대조법이고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대꾸는 구절의 반복이고요. 대조는 날고 뛰다 섰다 솟다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잖아요. 송순의 면왕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철은 송순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용을 과잡는다, 백옥을 묶었는다. 부용은 연꽃입니다. 이 원관념은 산봉우리죠. 산봉우리가 연꽃 같다. 산봉우리가 백옥 같다. 이런 뜻이죠. 백옥의 원관념도 아름다운 산봉우리고 백옥을 묶은 것 같이 아름답다.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여기는 덧시 있으니까 직유법이죠. 또 구절의 반복, 이상 구절이 반복되니까 대꾸법이 됩니다. 동명을 박찬한다. 북극을 귀환한다. 동명은 동해입니다. 이거 바다 명자, 오타인데요. 여기 동명이 발굴 명자가 이거 아마 바다 명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북극은 북극성이죠. 북극성은 임금을 괴한다는 뜻은 임금을 떠받쳐 괴한 듯하다. 산봉우리의 힘찬 모습이 그 바다를 박치는 듯하고 임금을 떠받치는 듯하다. 직유법, 화류법, 대꾸법 상징이 쓰여 있습니다. 직유법은 덫이 있지 않습니까?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구절이 반복되면 대꾸법이고 여기 보면은 북극이라든가 이런 거는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이 부분은 연군의 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높을시고 망고대 산 봉우리다 그죠?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 자, 요거는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자, 요거는 뭐냐면 뒷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여기는 도치법이 쓰였고요. 망고대 높구나 혈망봉 외로울사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도치법이고 또 높을시고 외로울사가 있으면 영탄법이고 또 이거는 또 외로울사 이런 뭐 혈망이 외롭다 이렇게 하는 의인법에 쓰였죠. 구절의 반복은 대꾸법입니다. 형식의 반복. 대조법은 내용이 반대죠. 하늘에 추미러 무슨 일을 사로리라. 하늘은 임금입니다. 임금에게 올라가서 무슨 일을 알리려고 천만급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몰라놓는다. 천만급 오랜 세월이죠. 굽힐 줄을 모른다. 아주 절개가 있다. 지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산의 굳은 의지와 절개를 새삼 느껴 자신의 저지를 다짐하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정철이 좀 그랬습니다. 직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선조로부터 미움을 받아가 뭐 귀향도 가고 그래 많이 했습니다. 너와 너희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자, 너는 망고대 헬망봉이다. 망고대 헬망봉이 아주 지조가 있다. 이런 거죠. 너 같은 것이 또 없다. 네, 요거는 서리법이 되겠죠. 영탄법과 서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어떤 다짐, 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월대에서의 조망입니다. 개심대, 이것도 또 높은 곳이죠. 정량서에 있는 도고, 고쳐 올라, 다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중향성은 봉우리 이름입니다. 개심대는 금강산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만이천봉을 역력히 허여하니, 만이천봉, 금강산 모든 봉우리를 역력히는 똑똑히 분명히 헤아려 보니,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여기 중량성은 금강산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금강산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뜻이겠죠.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봉우리 끝마다 맺혀 있는 전기, 금강산의 전기를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맑고도 깨끗하고
깨끗하고도 맑다 이런 거죠.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는 맑지 말거나 예, 그런 만화가 반복되는 유사한 구절로서 운율감 형성하고요. 총선의 면왕 증가에도 이런 구절 나옵니다. 영향을 받았다. 바로 나오죠. 한정기의 맑고 깨끗함을 강조한 표현이 됩니다. 저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인거는 인재지 않습니까?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그 인재를 바라는 희망,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나라를 걱정, 이거는 인재를 만들어서 나라를 걱정, 나라를 위한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형용도 그지없고 채세도 하도 할사. 형용은 고요한 모습입니다. 태세는 움직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고요한 모습도 있고 움직이는 모습도 많기도 많구나.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천지 삼키실 때 자연이 되었 만한, 이건 천지가 생겨날 때, 하늘과 땅이 생겨날 때 삼키실은 창조된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되었지만은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사. 유정은 금강산을 이제 와서 금강산을 보게 되니 유정은 조물도 있듯이 정이 있다는 거죠. 조물도 있듯이 곁들여 있기도 하구나.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 니신고. 비로봉은 금강산 최고봉이죠. 꼭대기에 올라보니 그 니신고. 올라본 사람이 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자기도 못 올라간다는 거죠. 동산태산이 은하야 높았던 거. 동산태산은 중국의 산인데 그 동산태산이 은하야 동산태산보다가 비로봉과 비교해 어느 곳이 더 높던가. 노국 좁은 줄 우리난 모르거든. 노국은 공자가 살았던 오나라죠. 이건 고사가 있습니다. 넓고도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넓고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는 말인고. 공자의 경지가 그렇게 높다는 거죠. 그죠? 공자가 태산에 올라서 넓고 넓은 천하가 왜 이리 작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비로봉의 높은 산세를 바라보며 공자의 고사를 연상한 표현입니다. 공자의 그 활달한 정신적 경지, 호연지기를 공자가 이제 동산에 올랐더니 못 봤는데 태산을 올라보니까 천하가 좁구나 이래 얘기한 걸 가지고 활달한 넓은 정신적 경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흠모한 표현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죠. 의와 더 주의를 의의하면 알 거이고 더 주의는 공자의 경지입니다. 공자의 경지를 어찌 의의하면 알 거이고 오라디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비로봉에는 오르지 못했죠. 공자의 높고 큰 덕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 중단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덕을 흠모하는 장면입니다. 개심대에서의 조망과 감회입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원통골 골짜기 이름이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죠. 사자봉 봉우리를 찾아가니 그 알페 너르바의 화룡소 되었으라. 화룡소는 연못이겠죠. 사자봉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경치가 좋겠죠. 천년노룡이 굽에 서려 있어 화룡소의 굽이 치는 물을 천년노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천년노룡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 중이법이라 할 수 있겠죠. 주야에 흘러내어 창해에 미어시니 밤낮으로 계속 흘러서 넓은 바다 동해에 이어시니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뜻이죠. 풍운을 언제 얻어 3.15를 지낼란다. 풍운은 좋은 바람과 비입니다. 바람과 비, 좋은 시절을 얻어 3일운은 3일 동안 내리는 비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비가 내리면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비가 상당히 귀하겠죠. 농사에 흡족한 비입니다. 자, 좋은 시절을 언제 얻어 3일을 내리겠느냐? 이거는 내가 선정을
베풀고 싶다는 뜻도 있고, 임금의 은총이 푹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흡족한 비는 선정이나 임금의 은혜를 뜻합니다. 내리려 하느냐. 자,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라내어서라. 음해는 그늘이죠. 그늘진 언덕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형식을 취하여 선정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네 빨리 이래 해라 이런 뜻이죠. 또 임금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활용서에서의 감회입니다. 마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리여. 자, 이거는 지명입니다. 그죠? 앞문제는 고개잖아요. 이런 마연 묘길상 이런 지나서 또 고개를 넘어서 외나무 서건다리 불정대에 올라가니, 외나무 서건다리로 불정대는 또 높은 곳입니다. 대는 높은 곳을 말합니다. 우리 울릉도에 아니 제주도에 가면 오름이죠. 오름이 바로 그렇다 그죠?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심절벽은 천길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배를 촌촌이 베어내어. 은하수는 폭포를 뜻하겠죠. 폭포를 뜻합니다. 은유법입니다. 폭포가 은하수를 한 구비를 베어내어서 걸친 것 같다 이런 뜻이겠죠. 실같이 풀어있어 배같이 걸었으니, 실같이 폭포를 가까이서 보니까 실인데 멀리서 보니까 배, 우리 천 있지 않습니까? 옷감을 걸어 놓은 것 같다. 폭포의 장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는 누가 이랬냐면은 조물주죠. 조아웅이 이래 했다는 겁니다. 폭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도경에는 도경 12개 외 내보면은 열하이라. 도경은 그림책입니다. 이 폭포를 그린 책이 있었겠죠. 그거는 12구비인데 내가 보니까 12구비보다 더 많다. 이게 12폭포인데요. 12폭포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적선 이제 있어 고토 운원하게 되면, 이적선 이태백이죠. 이백, 중국의 우리 시선이라 하죠. 이태백이고, 다시 운원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건 낫단 말 못하려니. 이백은 망여산폭포라는 시를 쓰는데요. 여산폭포를 굉장히 칭찬했겠죠. 근데 이백이 다시 이어와서 보고 나면 여산폭포가 금강산 12폭포보다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산폭포보다 12폭포가 더 낫다. 12폭포가 여산폭포보다 더 낫다. 이거 비교법이 되겠죠. 이백이 망여산폭포라는 시를 남겼다고 했죠. 중국과 비교해서 12폭포의 장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정대의 12폭포의 장관입니다. 산중을 매양보라 동해로 가자서라. 산중, 지금까지는 내금강이다 그죠? 이제 동해, 외금강, 해금강 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해로 가자서라. 그 여정의 변화입니다. 내금강에서 이제 해금강으로 가는 거죠. 남녀 완보하여 산영루에 올라하니, 남녀 완보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가서, 산영루는 누각입니다. 누각에 오르니 영롱백개와 수성제조는, 영롱백개는 영롱한 푸른 시내고, 수성제조는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입니다. 그 시냇물 푸르고 새소리 아름답다는 거죠. 이별을 원하는 듯, 이별을 원망하는 듯. 여기는 보면 이별을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이별하는 게 슬프다는 것이죠. 감정을 이입해 있습니다. 금강산을 떠나기 아쉬운 심정, 시냇물과 새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요 보면은 우리 관동백은 대부분 사음보인데 여기는 육음보로 한행을 이룹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른 부분은 이제 또 똑같이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논한다. 전기는 깃발입니다. 이제 관찰사가 하니까 화려한 깃발도 있겠죠. 화려한 관찰사의 행렬이고요. 시각적 이미지고, 또 옷에 여러 가지 색깔이 넘노는 듯하다. 고가 고각은 이거는 북과 필입니다. 석가보니 해운이 다 건넌다. 이거는 구름이 다 거치는다. 이건 청각적이죠. 생동감 넘치는 행차 광경을 대구적으로 표현했고요. 작자의 정서, 즉 흥겨움이 드러납니다. 생동감이 드러난다고 했죠. 명사길 닉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명사기란 맑은 모래밭입니다. 모래가 운다는 것은 모래가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주의서는 작자, 작신, 취한 신선이죠. 자신을 신선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선적 풍모, 풍모. 앞에서 이제 인포에 비유해서 또 신선적 풍모를 드러내는데요. 여기도 이제 자기가 술 한잔 먹고 혹은 신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곁에 두고 회당으로 들어가니, 바다를 곁에 두고 회당아 꽃밭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지 마라 내 버린 줄 어찌 아나. 백구는 갈매기지 않습니까? 불렀으니까 대노법이죠.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버린 줄, 내가 너희 벗인 줄 어찌 아느냐. 내가 너희 벗인데 내하고 지내자. 니하고 내하고 다른 게 없다. 자연치나 불화일체 불심이려 주객일체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백구야 너는 나는 하나다. 동해로 가는 심해입니다. 여기가 본사 이름인데요. 내금강산 유람입니다. 자, 금남구를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가니, 금남구는 동굴입니다. 총석정은 관동팔경 정자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죠. 백옥루 남은 기둥 다만 내이 서 있거나. 자, 백옥루는 옥황상제의 누각입니다. 이 봉우리 기둥이 4개인데 이걸 사선봉이랍니다. 4명의 신선이 머물렀던 것이라고 사선봉이라 하겠죠. 공수의 성령인가 기부로 다듬인가. 공수는 솜씨 좋은 장인이고요. 공수의 솜씨인가 기부는 신기한 연장 도끼죠. 로 다듬었는가. 그만큼 이 사선봉이 특별하다는 거죠. 태야 육면은 무엇을 상텄던고. 동서남북 상하의 육면입니다. 사선봉은 동서남북 상하 육면인데요. 무엇을 떴던고 무슨 모양인고. 자, 총석정에서 본 사선봉의 모습입니다. 오성을 난 그만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3일포 포 이름인데요. 사선이 3일 몰렸다고 3일포입니다. 이것도 관동팔경의 하나입니다. 단선은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가니. 단선은 바위에 새긴 붉은 글씨입니다. 영랑 도남 석행이라는 글자가 써 있답니다. 이런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것은 있는데 사선은 지금 어디 가쁘고 없다. 신라의 국선 사선은 어디 가뿐노. 예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고. 3일포가 이 사선이 3일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3일포에 3일 머문 후에 또 어디가 머물렀는가. 3일포의 유래가 나오고요.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던가. 선유담 신선이 놀고 사선이 놀았던 호수입니다. 요 선유담 영랑호는, 영랑호는 특히 속초에 있는 호수입니다.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 거. 청간정 고성에 있는 정자입니다. 청간정과 만경대인데요. 제 블로그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뭐 경치 좋은 정자다. 3일포에서 사선을 추모했습니다. 니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에 슬피울지. 니화는 계절감이 나타나네요. 백꽃이고, 접동새는 새소리인데 제가 잘 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소적새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우는 새인데, 우리 접동새라는 김소월의 시도 있고 서정주의 귀척도라는 시도 있습니다. 좀 슬픕니다. 예상적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낙산 동반에 의상대에 올라앉아. 낙산은 낙산 동쪽 언덕에는 요즘 낙산사가 있습니다. 양양의 낙산사가 있는 곳입니다. 동쪽 언덕에 의상대가 있는데 낙산사에 있는 정자인데, 여기서 옛날에 이제 일출이 좋아가지고 어, 관동팔경이 또 하나죠. 의상대 일출이 좋아가지고 애국가를 할 때, 애국가 영상이 나올 때 이 의상대의 모습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일어나니. 일출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각자의 보고 싶은 것을 밤중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일출이 이제 작자의 보고 싶은 것이고, 밤중에 일어나가 빨리 보러 가려고 했다는 거죠. 장운이 집히는 동, 육룡이 밭에는 동. 장운은 상스러운 그림입니다. 육룡은 6마리 용이 바치는 듯. 일출 전에 어떤 화려한 모습이죠. 해 뜨기 전의 광경이고요.
바다에 떠날 때는 만국이 이리더니, 만국은 바다에서 떠날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더니 일렁이더니, 자, 해 뜨는 찰나의 광경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동해안의 일출을 한 게 우리 동맹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맹일기가 있는데 그 송강영철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죠. 천정에 치있더니 호발을 헤리로다. 자, 하늘에 치있더니 털을 헤아릴 수 있겠다. 자, 했던 뒤의 광경입니다. 자, 이 호발을 헤리로다는 임금의 총명을 뜻합니다. 임금의 총명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현조가 총명하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건 열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구름, 이거는 간신을 의미합니다. 해의 근처에 간신히 머물까 두렵다. 자, 나라를 걱정하는 우구의 정이 나타납니다. 우리 송강영설은 서인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동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니, 시선은 이백입니다. 그 이백은 죽었지만 해타는 기침과 침인데 훌륭한 글을 뜻합니다. 해타만 남았느니 이백의 등금능 봉황대의 시구절만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천지간 장한 기별 자세히도 할서이고, 천지간의 일출의 웅장한 기별, 요거는 등금능 봉황대에서 그 봉황대에서 본 일출의 모습을 이백이 섰죠. 웅장한 기별을 자세히도 표현했다. 그 이백이 그 등금능 봉황대에서 남긴 일출의 모습이 아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상대의 일출이 이백의 등금능 봉황대와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상대에서 본 일출의 모습입니다. 사양현산의 척죽을 문이 밟아. 사양현산은 석양 무렵 현산에서 척죽은 철쭉입니다. 철쭉을 밟고 밟아. 우리 봄에 이제 피는 꽃이 철쭉이잖아요.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우계지륜은 제의 기시로 꾸민 신선이 타는 수레입니다. 자신을 신선에 비유했죠. 그래서 경포로 갔습니다. 강릉 경포대죠. 심리빙한을 다리고 고쳐 다려. 자, 심리빙한은 이거는 그 비단을 뜻합니다. 희고 깨끗한 비단, 경포의 물결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고치고 고쳐다려. 경포의 물결이 굉장히 잔잔하다. 이게 멀리서 본 겁니다. 여기 원경과 흥경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장송 우른 속에 설가장 펴졌으니, 장송 큰 소나무 우거진 속에 비단이 펴진 것 같다. 소나무 숲 속에 경포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포호는 아마 옛날의 경포와는 또 다르겠죠.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일 겁니다. 물결도 자도잘사 모래를 해리로다. 물결은 이거는 물결, 옛날에는 지금 물결이면 옛날에 물이라 했죠. 원선모마 이전 이런 것도 옛날에는 또 문법 문제 나왔습니다. 모래를 해일 만하다. 물결이 너무 짧고 잔잔해서 물결이 너무 잔잔해서 모래를 헤아릴 수 있다. 이거는 근경이죠. 멀리서 보니까 배를 비단을 다리고 다려서 펼쳐 놓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모래를 헬 만큼 물결이 맑다. 보주해람하여 정자 위에 올라하니, 보주해람은 한 척의 배 닷줄을 풀어서, 해람은 닷줄을 풀어서 경포대 위에 올라가니, 지금은 경포대는 차 타고 바로 도로 옆에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배를 타고 들어갔는 듯 합니다. 강문고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강문고는 경포 동쪽의 다리입니다. 경포 동쪽의 다리가 강문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경포 해수욕장 남쪽이 강문 해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양 큰 바다가 거기로다. 경포호가 바다로 이어진다는 뜻이겠죠. 종용한다 이기상, 활운한다 저경계, 요거 대구법이네요. 종용한다는 조용하구나. 경포의 어떤 조용한 모습, 활운하다는 넓고 아득하구나. 동해의 활운한 모습, 동해의 넓은 모습이죠. 경포와 또 바다, 경포 호수와 바다의 모습을 대구적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탄법이 쓰였고, 뭐냐면은 한다, 요거 감탄형 의미가 쓰였잖아요.
기상이 조용하고 또 경계가 넓다. 이건 도치법이고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었으니까 대꾸법입니다. 이도건 가졌는데 또 어디 있단 말고 이도건은 이보다 더 갖춘 데가 아무데도 없다. 이건 서리법이죠. 이처럼 좋은 것이 더 없다. 홍장고사를 혼헌섭다 하리로다. 홍장바위가 지금도 있습니다. 홍장바위가 있는데요. 기생 홍장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홍장의 이야기는 야단스럽다고 할 만하다. 자, 강릉보사가 기생 홍장을 선녀로 변장시켜 강원감사 박신을 유혹하여 정이 깊었는데 임기 만료로 떠나야 하는 박신은 슬픔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홍장은 강릉보사와 짜고 거짓으로 죽음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신을 위로하기 위해 경포 뱃놀이에서 선녀로 분장한 홍장이 나타나니 박신은 놀랍고 기뻐했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경포 북동쪽에 홍장바위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경포의 장관입니다. 강릉대도호 풍속이 좋으시고, 강릉대도호는 행정구역명입니다. 요즘은 강릉시겠죠. 강릉시 풍속이 좋다. 이거는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는 거죠. 절효 정문이 골고리 벌었으니, 절효 정문은 충신, 효자, 열렬을 자랑하는 문이 골마다 다 펼쳐져 있으니 내가 정치를 잘해서 충신, 효자, 열렬가 많다 이 말입니다. 비옥 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비옥 가봉은 비옥은 즐비한 집들, 가봉은 뱃설을 가히 내릴 만하다. 이제도 있다 하다. 이거는 비옥 가봉 집들이 즐비하고 뱃설도 줄만하다. 이건 태평성대를 말합니다. 비옥 가봉은 태평성대인데요. 조선시대 백성이 모두 착해서 집집마다 뱃설을 줄만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와 같다 이런 뜻이죠. 내가 정치를 잘했다는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강릉의 미풍 양속입니다. 진주관 죽서로 50천 날인물이 이건 삼척에 있죠. 삼척에 있는 진주관이라는 격사가 있고 또 죽서로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죽서로 앞의 시내가 50천인데요.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하면 우리 태백에서 나옵니다. 태백에는 한강물의 근원도 있고 낙동강물의 근원도 있고 동해로 가는 50천의 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삼수원입니까? 삼수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낙동강, 한강 50천으로 흘러가는 물이 시작되는 곳이 태백의 삼수령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50천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지 않습니까? 그림자니 아름다운 태백산의 아름다운 경치죠. 태백산도 요즘은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간 목맥에 닿이고자 이 그림자를 동해가 아니고 한간 목맥은 남산의 이름입니다.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왜? 임금에게 이 아름다운 경치를 전하고 싶다는 거죠. 임금께 보여주고 싶다. 영군의 정이 나타납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미니 왕정은 관리의 여정입니다. 작자의 신분이 이렇죠.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데 자연인으로 못 살고 또 관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로 사는 것은 사회적 자아고 자연을 즐기는 것은 개인적 자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못슬면이 싫지 않으니 이건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면이 이 작품은 기행하는 기행문이지 않습니까? 못내 좋으니 왕정도 관리의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풍경은 너무 좋다. 갈등하는 장면이죠. 유해도 하도하사 객수도 둘 데 없다. 유해는 극한 회포고요. 극한 회포가 많기도 많구나. 객수는 나그네의 근심, 객문의 특징입니다. 자, 객수도 많기도 많구나. 자, 객문의 요소는 여행의 시간과 과정을 나타내는 여정, 보고 들은 것, 연문, 화자의 생각, 감상. 이 중에도 객수는 나그네 마음입니다. 선사를 떼어내어 두로 향하살까. 선사는 신선이 탄다는 뗏목입니다.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서
또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할까? 이거 범위가 넓죠. 자, 하늘의 뭐 뗏목을 떼어내어서 뭐 이쪽 뭐 이별자리 북두성, 견우성까지 갈락합니다. 내가 마치 신선 같다. 신선적 풍모를 담고 있습니다. 선인을 찾으러 단열에 머무살까? 선인은 다선이죠. 다선을 찾으러 단열, 고성에 있는 동굴인데 다선이 놀았다고 합니다. 백수의 구체적 내용은 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죽서루에서의 객수입니다. 정근을 못 내와 망량정에 오는 말이, 정근은 하늘의 뿌리잖아요. 하늘의 끝을 못 내갔잖아요. 못 올라가고 망량정, 울진에 있는 정자죠. 울진에 있는 정자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자, 수평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죠. 관련성의 일망우제가 있습니다. 끝이 없죠. 수평선, 겨울에 가서 바라보는 수평선이 더 멋있습니다. 가뜩이나 노한고래, 노한고래는 거친 파도, 성난 파도입니다. 은유법이고요. 니라서 놀래간데, 안 그래도 성난 파도인데 누가 또 놀래서 그 파도가 심하다는 거죠. 붉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고난지고. 자, 파도의 역동적 모습을 화류법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은산을 걷어내어 육합의 날이 난다. 은산은 높은 파도를 은산에, 은이 흔색이잖아요. 은산에 비유했고요. 육합은 천지사보 온 세상입니다. 육합에 내리는 것. 은산이 꺾어져서 온 세상에 내려오는 것 같다. 마치 파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사일고, 이건 백설은 5월 장천, 5월 높고 높은 넓은 하늘에 백설, 파도의 포말이죠. 파도의 포말을 흰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보라를 흰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파도의 포말이 흰 눈같이 하얗다는 뜻이고요. 망량정에서의 파도입니다. 본사입니다. 동해 해금강 관동 발경의 유람입니다. 저건듯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저건듯 잠깐 동안에 밤이 되니까 풍랑이 가라앉거늘 부상지척의 맹호를 기다리니, 부상 해 뜨는 곳입니다. 해 지는 곳은 우리 반대로 함지라고 합니다. 해 뜨는 곳은 부상지척이고 해 지는 곳은 함지라 합니다. 맹호를 기다리니 월출을 봅니다. 그죠? 이건 기녀 명월이 아니고 월출을 기다리는 겁니다. 서광천장이 배난 듯 숨난 거야. 서광천장은 달빛입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가 보였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рем을 고쳐 걷고 어깨를 다시 쓸며, 주рем은 발입니다. 발을 고쳐 걷고 어깨는 고운 계단 미화법이죠. 다시 쓸며, 이거는 주рем을 걷고 계단을 다시 쓴다는 것은 달을 맞는 경건한 자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명성 돛도로 고쳐 앉아 바라보니, 계명성은 샛별입니다. 효성 금성인데 이 샛별이 뜰 때까지 이거는 시간이 된 거죠. 돛도로 고쳐 앉아 바라보니 꼿꼿이 앉아 경건한 자세가 나타납니다.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 것, 백년화 한 가지는 달빛이죠. 여기는 이 달빛을 또 임금과 비유하니까 또 이렇게 경건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백년화는 달빛 임금의 은총을 뜻하고요. 이리 좋은 세상 남에게 다 배고자, 이렇게 좋은 세상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다. 선정의 포부죠. 또 애민정신이 드러납니다.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유화주 가득 부어 달달한 물은 말이에요. 유화도 또 이거는 신선이 먹는다는 술입니다. 달달한 물은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그 뉘러니, 영웅은 이백입니다. 이태백은 어디 가고 사선 신라의 화랑 사선이죠. 화랑은 그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봐 내 끼별 묻자 하니, 그 내가 이백이나 이런 사선을 만나서 얘 소식을 묻자 하니,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이백과 사선과 같은 친구다 이런 뜻이죠. 아무나 만나봐 영웅과 사선의 소식을 듣자 하니, 선산동해에 갈 길이 뭐도 멀사. 선산동해, 진선의 산 동해에 갈 길도 멀기도 멀구나.
망량정에서의 월출입니다. 망량정에서 또 월출도 보고요. 자, 송근을 베어 누워 풋잠을 읊었더니, 자, 송근을 베어 누워 풋잠, 잠을 잠을 탁, 지금 뭐 관리의 여정은 한계인데 경치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 신선처럼 살고 싶은데, 이 풋잠을 자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이런 말이에요. 꿈에 한 사람은 신선입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그 작가 자신에게 이런 말이, 그대를 내 몰아라. 상계의 신선이라. 그대는 송강정철이죠. 상계는 천상계, 반대는 하계 인간이 되겠죠. 너는 천상계의 진짜 신선이다. 황정경 일자를 어찌 그릇 읽어두고, 황정경은 도교의 경전인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 인간계로 내려옵니다. 그 황정경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라간다. 그걸 잘못 읽어가 네가 인간 내려왔는데 어찌로 우리를 따라가겠노? 속세, 하계, 반대는 상계죠. 신성계입니다. 천상계. 적은듯 가지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 적은듯 잠깐만 가지마 이술 한 잔 먹어보. 저 앞에 그대로부터 먹어보는 이건 신선의 말입니다. 잠깐만 가지 말고 우리 먹는 술을 한 잔 줄게. 이 말이죠. 니도 술 한 잔 먹어라.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 구원해요. 우리 북두칠성은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를 탁 기울여더니 바닷물을, 창해수는 북두칠성이고요. 국자 모양 술 뜨는 도구인데 북두칠성을 뜻하고요. 창해수는 술, 이거는 바닷물을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북두칠성으로 바닷물을 떠서 술을 바다에, 국자를 북두칠성에 비유했죠. 정철의 호방한 기상이 드러납니다. 저먹고 날 먹여는 서너 잔 거르니, 그 한 서너 잔 탁 마시니 아풍이 섭섭하여 낭액을 축혀더니, 아풍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봄바람이 전풍이죠. 동풍입니다. 그죠? 쇳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습습하여 산들산들 불어서 양액은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더니,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신선인 날개가 있어서 올라가잖아요. 내가 어깨 밑에서 날개가 나서 올라갈 것 같다. 우하등선이란 말인데요. 사람의 몸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만리 장공의 적이면 난리로다. 구만리 장공, 머나먼 하늘에 웬만하면 날겠도다, 날아가겠도다. 이것도 내가 바로 신선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저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 이제 꿈 속에서 이제 신선이 되고 싶은 것을 지금 해결하는 거죠. 갈등 해소가 되고요. 이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로나라. 이술 가져다가 그 신선과 마시는 이 술을 온 세상에 고로 나누어 억만창생을 다 취케 맹근 후에, 억만창생은 모든 사람, 굿백성을 다 취하게 맹근 후에 모든 사람을 신선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제야 곧 저 만나 또 한잔 하자꾸야. 자, 선정의 포부가 그제야, 그때야 다시 만나서 한잔 하자. 그 애민정신이 나타나죠. 말지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말이 끝나자 구만리 장공에 올라가니, 그 왜냐하면 신선들이, 그죠? 주체는 정체 내리는 신선들이죠. 올라가니 공중 옥소 소리 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의 옥피리 소리, 신선의 피리 소리가 어제런가 그제런가 옥피리 소리가 막 들리는 듯 하다는 거죠.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잠을 깨어, 이건 강몽이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를 몰아가니 가인들 어찌알리. 바다 깊이도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나. 이거는 이 바다 깊이는 바로 임금의 은총과 동일입니다. 임금의 은총의 깊이도 끝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깊이를 몰아가니 가인들 어찌알리. 임금의 은총 깊이가 끝이 없다. 자, 명월이 천산만락에 아니 미친 데 없다. 명월은 임금의 은총이죠. 임금의 은혜에 천산만락, 온 세상에 아니 미친 데가 없다. 임금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뜻이죠.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자, 낙구가 3, 5, 4, 3이잖아요. 시조의 정전과 일치합니다. 음수율이. 가사가 시조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가 되고요.
이러한 가사, 끝 구절이 시조와 똑같은 것을 전격 가사라고 하고, 안 그런 거 보면 변격 가사가 되겠죠. 자, 꿈속에서 신선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임금을 예찬하고 있죠. 결사, 망량정에서의 달맞이와 신선과의 꿈속에서의 만남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양반가사죠. 또 기행가사고 전격가사, 마지막 구가 지의 종전과 유사하다. 전격가사라는 용어는 몰라도 되겠지만 이런 보기가 주어지면 해설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격은 유교적입니다. 또 도교적이고 서정적이고 서사적이고, 요거 좀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마음을 담기도 하고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예찬적입니다. 주제는 관동지방의 절경예찬과 연군의 정과 애민정신, 관동지방의 절경풍류, 전쟁에 대한 포부. 자, 특징입니다. 경기체가 안쪽의 관동별곡에서 백광호의 관서별곡으로 이어지고, 또 송순의 면왕정가로 이어지고, 또 정철의 관동별곡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정에 따라 만난 견문과 감상을 하음보 연속체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가사체죠. 운문체입니다. 화려체는 굉장히 문장이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화려체의 문체고, 3, 4조 사음보 연속체입니다. 유교의 충의 사상과 도교의 신선 사상이 나타나고 작자의 호방한 기상이 나타납니다. 술을 마셔도 북두칠성으로 바닷물을 떠가 한잔 한다 이래 되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용 전개, 여정이 있잖아요. 구체적 지명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소회가 드러납니다. 경험은 견문이죠. 소회는 감상입니다.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죠.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만 이건 자연을 즐기고 싶기도 한데, 신선으로 살고 싶기도 한데, 또 관리로서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꿈을 꾸면서 또 해결되죠.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만 극복하려는 의지는 볼 수 없습니다. 꿈을 통해서 저절로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매료되어 자연에서 신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드러납니다.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구절이 많습니다. 원경과 근경도 많이 나타났죠. 영탄법, 대구법, 생략법의 적절한 사용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의문형 문장, 대리법이죠. 의문형 문장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대꾸적 표현을 통해 운율감이 생깁니다. 대꾸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은 무조건 운율이 생깁니다. 화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서정적인 기행가사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승화시켰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